연락처를 제가 드립니다. 제 이름 탱크고, 아니 제 연락처를 그분들과 얘기하는데 저한테 연락. 오, 종조. 네, 반갑습니다. 예, 윤승서라고 합니다. 활동명 메이.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안 들려. 예, 이렇게 주말에 이렇게 귀한 시간에 모셔가지고 더욱더 환영드리고요. 달리 주말에 할 일 없어서 오신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쁘신데도 와주셔서 고맙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제가 이제 태극권도 가르치고 농사 활동도 하고 이러는데 그보다 좀 더 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단순히 운동을 하고 단순히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이걸 왜 하는가, 이런 걸 좀 큰 얘기를 시작해서 그 맥락 속에서 태극권과 농사 얘기도 하고 좀 풀어 나가고 싶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이렇게 요 말을 핵심으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의 그 제목은 문제 그리고 답이에요. 문제 그리고 답. 문제가 주어지면 답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문제와 답. 그리고 그 답을 이제 실시하는 하나의 틀로서 레짐, 체제가 생기죠. 그런 의미의 제목이고, 이제 병주고 약주다. 요거를 핵심으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이거를 제가 제시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목차, 오늘의 목차고요. 그들의 답은 이제 오늘날의 세계에 주어진 문제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받는 답, 그들이 제시해주는 답이에요. 세계의 모습이래요. 그곳에 보통은 이제 제가 다녔던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이런 곳의 현실을 좀 보고, 3번은 이제 저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제가 생각하는 답입니다.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4번은 이제 아프리카나 아메리카 떠나서 우리 보편적인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답해야 될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이고요. 자, 신속한 역사 공부가 시작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미국을 향해 선전포고하는 사진. 이게 이제 왜 나왔냐면 2차 대전이 끝나고 전후 체제가 만들어지잖아요. 유엔도 나오고, 그 다음에 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만들어져요. 유엔, 가트, WTO, WHO, 그런 모든 체제가 전후에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바로 이어진 게 냉전이죠. 2차 대전 뒤에 이어진 게 냉전이고, 냉전이 만들어졌더니 이거 냉전 체제라는 게 만들어지더라. 우리 냉전 체제 속에 살았어요. 근데 왜 91년도에 와가지고 뭔가 평화가 오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또 테러가 터졌어요. 그래서 또 우리는 테러 체제 속에서 살게 되더라. 그래서 테러가 나가지고 아프간을 간다 그러더니 갑자기 전쟁이 또 이라크로 가더니 시리아, 리비아 막 갔어요. 전쟁이 막 터졌고 이제 우크라이나까지 가더니 지금 가자에서도 전쟁이 진행되고 있죠. 그리고 또 전쟁 체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최근에 나왔던 뉴스인데, 로버트가 어느 정도 똑똑해지기 시작하냐면 식기 정리 다 하고 그릇 분류하고, 이 사람이 하나 배고파 그랬더니 딱 사과를 잡아서 딱 줘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이제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게 더 발달하면 당연히 사람 이상의 어떤 기능을 발휘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AI가 단순히 그냥 우리 생활을 편하게 해준다라는 측면이 아니고 전쟁하고 당연히 결합이 돼가지고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살상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런 로봇 개 있잖아요. 이런 거 동영상 보시면 무시무시해요. 이게 발로 뻥 차는데 정확하게 똑같이 딱 일어나서 다시 이렇게 움직이고 기막히게 기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가 한 10만 마리가 쫙 밀려 내려오면 어떻게 싸움할 거예요? 사람이 나가서 총 들고 갈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소형화된 이런 드론을 통해서 전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체제가 또 생겼죠. 갑자기 또 질병이 탁 터지더니 모든 사람에게 마스크를 쓰게 하고 문제가 생겼죠. 코로나라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백신이나 답을 딱 줬어요. WF 이런 거 보면은 얘네가 아주 그 답을 잘 제시하는 곳이거든요. 항상 문제 생기면 답을 딱 줘요. 그래서 제목부터가 백신에 대한 접근권이 꼭 필요해. 코비드 끝내고 전 세계가 경제나 이런 게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고 백신을 주더니 이제 백신 패스포트가 필요해. 이게 뭔데? 여행할 때 필요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던지고 있죠. 백신 패스포트는 이제 여권이죠. 이거 백신 맞았다는 증서가 없으면 출입이 제한되죠. 대중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거는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텐데 지금 조약이 협상 중에 있어요. 조약. 우리가 지금 코로나 끝났다, 팬데믹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끝난 듯 보이는데 사실은 조약을 만들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라는 그러니까 코로나 체제의 영수파가 되는 거죠. 조약에 들어가는 내용이 200몇 페이지가 돼서 굉장히 두꺼워서 저도 원본은 보질 못했고 당연히. 근데 거기 있는 내용들이 아마도 그런 내용들, 뭐 백신 여건이나 아니면 뭐 강제 접종이나 강제 격리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대중의 안전과 경제의 운영을 위해서. 5월달에 협상을 합니다. 이거. 그리고 발효되면은 우리한테 강제로 이렇게 들어오는 조약이에요. 이런 건 이제 중국 사회인데 사회 신용 제도가 정착을 했죠. 전국적으로 이미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얘네가 CCTV로 순간적으로 안면직 해가지고 누가 어디 있는지 다 파악하는 건데 이제 각 개인에 대해서 점수를 매길 수가 있죠. 이 사람은 어떤 거를 거리에 쓰레기를 버렸어. 몇 점 깎고 나이 드신 분을 이렇게 뭐 짐을 들어드렸어. 점수 좀 주고 이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사네. 점수 좀 깎고 아니면 뭐 반정부 낙서를 했어. 100점 날라가는 거야. 실시 중입니다. 이거. 그러면서 우리 또 스마트 시티라는 걸 계속 듣게 돼. 막 스마트 너무 모든 게 똑똑해가지고 생활이 너무 편해. 뭐 기계가 다 알아서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이 돼가지고 다 연결돼서 원하는 거를 다 만족시켜주고 있다는 얘기를 듣죠. 이런 얘기 잘 안 듣거든. 이게 동전의 양면이거든. 똑같은 거예요. 같은 기술이고. 이제 스마트한 체제 속에 우리가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옛날에 얘기하던 우리가 비판하는 그런 관행 농업인데 뭐 단장에다가 기계화에다가 토양 경과에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이것도 좀 약간 좀 이제 구시대적인 얘기가 되고 있어요. 이런 거 비판 많이 하죠. 유기농 쪽에서도 비판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것도 비판 많이 하죠. 뭐 이런 농약이나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비판을 하는데 몬산토 제초제 뿌리기 전에 준비하는 거죠. 근데 이제 농업도 변할 거예요. 저런 거 이제 구시대적인 관행농이라고 보면 이제 고기를 3D 프린팅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먹는 거죠. 3D 프린팅은 동물에 대한 잔인성 그리고 탄소 줄이기에 꼭 필요하다. 탄소 줄이기 계속 나올 겁니다. 기후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런 식의 농업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근데 또 기후 변화가 돼가지고 너무나 이 기상도 예측 불허하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라고 계속 우리 듣고 있어요. 자 아프리카 가서도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견해가 좀 달라요. 저는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농사가 망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진 않고 제 견해예요. 그들의 농사 방법이 흙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농업의 위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봐요. 이런 모습이 되겠죠. 뭐 굉장히 스마트한 기술 해서
자, 이거는 이제 뉴스니까 진실이겠죠. 미국 정부에서 그 배양육에 대한 닭고기 승인했다. 이게 배양육 닭고기 먹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거 이제 how engineered crops 그냥 제목도 engineered라고만 썼는데 앞에 genetic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유전자 조작 작물이 또 나오죠. 기후 변화에 얼마나 좋은가, 기후 변화를 해결하는 데 좋다라고 나오는데 또 이런 친구들입니다. WF 그리고 곤충을 먹어야 돼 이제. 곤충을 먹어야 기후 변화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곤충도 이제 미래 식량으로 계속 홍보를 하죠. 우리가 곤충 동물은 좀 환경이 좀 나쁘고 잔인하고 하니까 곤충으로 가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쭉 얘기했는데 아마도 제일 중요한 건 아마 이거라고 봐요. 아마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농업의 변화, 뭐 전쟁의 변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제일 중요한 건 금융의 변화일 것이다. 금융의 변화가 제일 중요할 것이고 IMF의 매니징 디렉터가 돈의 역사는 새로운 장에 들어갑니다. 말했죠. 돈이 바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현금 이제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로 가고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로 갈 것이다. 그 세상이 또 새로운 체제가 금융 체제 속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거예요. 살아가야 되고 조건실 가운데 또 체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마치 이런 얘기들 하면 제가 제일 당황스러운 게 뉴스를 들으면서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되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기술 얘기를 하면은 그 기술이 우리한테 얼마나 좋고 막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기술에 대한 반응은 없어요. 우리가 그걸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향유하는 건 일부, 그죠? 진정으로 통제하는 건 우리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레짐이죠 다. 2차 대전 끝났더니 체제가 만들어졌어. 공산주의가 나타나더니 체제가 만들어졌어. 테러가 터지더니 체제가 만들어졌어. 기후변화 나오더니 체제가 만들어졌어. 굉장히 많은 체제가 나오고 있죠. 기후변화에 대해서 뭐 탄소 배출권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체제가 나오고 코로나 나오더니 또 체제가 나오고 백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권과 디지털 ID로 해서 누가 접종을 받았고 안 받았고 누가 어디서 건강보건 경력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파악을 다 원합니다. 그건 또 빅데이터를 결합돼 가지고 완벽한 통제와 감시를 할 수 있겠죠. 우리에 대한 파악이 됩니다. 그걸 안 했다? 그럼 너는 공중보건에 대한 위협이야. 이렇게 가고 있어요. 저랑 동의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보는 팩트들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굉장히 스마트한 스마트 체제 들어가 있잖아요. 스마트 체제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할 거로 보는 새로운 금융 체제가 보고 있다. 이런 거는 이제 제가 보는 세계가 흘러가는 방식이고 이게 전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답이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한테 답을 줬어. 문제도 존재해. 답을 딱 줬어요. 그럼 우리는 조건식은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 언제 우리가 무슨 발언권이 있었나요? 자, 이제는 아프리카 쪽을 위주로 해서 제가 보고 온 현장을 좀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한숨 쉬지 않으셔도 돼요. 휴양을 있습니다. 이게 우간다인데 이게 캄팔라 시내에 구걸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가 쓰면 와가지고 구걸을 해요. 이 사진을 잘 기억하세요. 뒤에 또 나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듣기로 이 모든 아이들은 한 지역에서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간다의 북동부 카라무자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요. 카라무자가 도대체 어떤 곳이냐 가봐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코이카 사업을 수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개인 시간 이용해서 야르지 마. 주말에 개인 시간 이용해서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이제 카라무자는 케냐, 수단 이렇게 붙어 있는 우간다 북동부인데 굉장히 건조하고 척박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목 지역입니다. 농사짓기는 너무 건조하고 풀난 곳을 따라서 소 유목하고 먹이면서
그거를 삶의 양식으로 살아온 곳인데 이 소가 제가 카라보자에서 본 처음이자 마지막 소예요. 한 번도 소를 본 적이 없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지금 무장을 하고 있죠. 활을 갖고 있습니다. 소가 다 말라가지고 방상하겠더라. 그리고 소똥을 좀 구해달라. 그 농사 기술을 좀 가르칠 테니까 소똥 구해달라 했더니 소똥이 없다. 코끼리 똥을 가져와도 되냐? 코끼리 똥도 가져와라 해서 코끼리 똥 가져온 겁니다. 소똥이 없어요. 소가 없으니까. 소를 기르던 문화와 역사와 사회인데 소가 사라졌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 코끼리 발자국이거든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쁜 코끼리가 아니고 코끼리가 매년 사람들을 몇 명씩 죽여요. 우리는 뭐 고라니, 멧돼지 뭐 이런 거 걱정하는데 여기는 동물의 사이즈가 달라요. 코끼리가 와서 작물을 다 먹어버려. 농민이 저항 안 해도 농민이 나타나면 와가지고 그냥 밟아서 죽인다고 합니다. 물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여기가 늪지대에 있거든요. 늪지대에서 물이 마를 때까지 계속 놀다가 이제 이동한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여담인데 그 국립공원 쪽에 코끼리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민간 지역으로 넘쳐 나온다라고 말하는데 코끼리가 사람을 아무리 죽여도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코끼리를 죽이면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이 총 어디서 나냐부터 시작해서 처벌합니다. 코끼리가 내 가족을 죽였다 해도 내가 코끼리를 죽이잖아. 그러면 정부가 와서 끝까지 가족을 하죠. 까라보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는 그냥 잡초가 아니고 다 보시면 여기 하나씩 다 작물이에요. 이게 농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냥 황야에다가 이게 수수 밀렛 뿌려가지고 기르는 건데 보면 다 쭉쟁이에요. 다 알곡이 없습니다. 말라가지고 알곡이 없는 상태. 이렇게 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릿고개가 오게 되죠. 다음 수확 전까지 이걸로 버텨야 되는데 이제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 마을을 들어갔는데 이분이 지금 이런 거 먹고 산다 보여주는 거예요. 풀씨 그냥 이런 거 먹고 산다 보여주고 요게 이제 전통 곡물 저장고인데 요게 굉장히 튼튼해요. 비도 안 들어가고 쥐도 못 들어가고. 근데 이거를 열었는데 이게 완전히 텅 비어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거 먹는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요거 열매입니다. 요거 선인장 열매. 선인장 열매. 요게 이제 마을 길이에요. 요게 굉장히 이국적인 풍경이죠. 동네 마을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무들이 아니고 이런 걸로 우거져 있습니다. 얘는 굉장히 유독한 선인장. 얘는 먹을 수 있는 선인장. 선인장. 근데 이 지역이 그렇게 척박하고 건조하고 가난한데 숯을 그렇게 또 만들어서 팔아요. 그러니까 땅이 건조하다는 게 숲이 사라지고 나무가 사라지면 땅이 자꾸 건조해지잖아요. 근데 그 나무를 또 베가지고 숯을 구워서 숯을 팔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무가 너무 건조하니까 나무가 안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나무가 사라져서 건조해지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관점을 나무가 자꾸 베면 벨수록 저 땅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척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가난하니까 나무를 베서 수출 만들어서 팔아. 환경이 더 나빠지죠. 더 가난해지거든요. 다시 또 나가서 나무를 베서 수출 만들어서 또 팔아. 환경이 나빠지잖아요. 또 농업이 망해. 그럼 또 더 가난해져. 그 악순환에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전부 태양광선이 흙을 다 막 내쬐고 있죠. 여기는 이제 나이지리아인데 농사 지을 마음이 나십니까? 여기서 너 농사 지어서
이거 나오는 거 먹고 살아 하면 살 수 있겠어요? 여기서 살아갑니다 이분들. 근데 이런 땅에서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제 관점에서는 이거 흙이 망가져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기후변화 체제 속에서는 이거는 기후변화의 산물이다라고 말을 해요. 어느 게 옳다 그러다 얘기하지 않고 전 제 관점을 얘기하는 이런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런데 또 엄청나게 불 다 태워 그렇게 건조하고 척박한데 다 태워버린대. 화전은 유기물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는 괜찮을지 몰라도 이렇게 건조하고 유기물 없는 곳에서 태워버리면 유기물 계속 없어지죠. 근데 기본적인 농사 지식이 없어요. 전통적으로 해왔을 땐 적절했을지 몰라. 그때는 숲이 우거졌습니다. 그래서 흙이 이렇게 되죠. 비가 오면 다 쓸려 나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간다 아주 그 까라모자 오지에 그 지방 정부를 갔는데 이렇게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들 다 써놓고 또 이런 코로나에 대한 정보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레짐이 체제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거는 나이지리아 그 유목민 지역인데 유목민과 농민이 같이 사는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가물죠. 여기는 예전에 이제 강이 흐르는데 그 건기에는 강이 말랐다가 우기에는 홍수가 터져버려요. 그리고 다시 건기가 되면 말랐다가 우기가 되면 홍수가 터져. 강물은 상시적으로 적절히 흐르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건 홍수와 가뭄의 반복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느냐 저는 흙이 망가져서 그렇게 된다. 흙이 회복이 되면 이 전체 땅이 오수력이 생기면 물을 머금고 있잖아요. 그럼 비가 왔을 때 물을 빨아들이고 비가 멈췄을 때 물을 간직하고 흙의 문제로 파악한다는 거죠. 하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여성들이 제가 이렇게 막 인사를 했어요. 얘기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뒤돌아서서 엄청나게 도망을 가더라. 왜 그럴까? 저 평생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불렀는데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다들 막 반갑게.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도망간 이유가 뭐냐? 여기에 이제 유목민들이죠. 유목민들인데 유목민들이 소에게 물을 먹이는 아름답고 낭만적인 풍경 같죠. 이 뒤에 여기 뭐가 보이죠? 작물이 보이죠, 작물. 이 소가 이 싱싱하고 푸릇푸릇한 작물을 지나칠까요? 유목민 농민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나이지리아. 이제 이 소들이 농민의 작물을 먹어버려. 그러면은 농민은 이제 먹을 게 없고 굶어 죽게 생기면 분쟁이 생기죠. 그리고 이제 유목민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농민을 죽이기도 해요. 학살합니다, 학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뉴스 나오죠. 최소한 140명이 죽임당했다. 서스펙트 아마도 유목민들이 공격을 했다. 이렇게 되죠. 140명 죽었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수시로 일어나요. 이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이건 제 친구가 직접 저한테 보내준 분입니다. 현장에서 보내준 학살당한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캠프가 형성되더라. 난민 캠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수용하고 있고. 그럼 이제 이런 걸 보면 아까 까라모자 쪽은 소가 없어서 굶어서 죽던데 여기 소가 그래도 좀 남아있는 나이지리아 보니까 또 싸워서 다 죽어. 이렇게 삶이 힘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문제 그리고 답을 생각해 보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지? 토지 소유권 체제의 문제인가? 내 사유지에 유목민이 들어왔어. 그러면 사유권을 잘 지키지 못한 체제 운영이 잘못된 문제인가? 국가에다 내가 땅을 등기를 해서 내 소유권을 주장했는데 못 지켜줬어. 이렇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기후변화의 문제인가? 이게 너무 날씨가 막 급변하고 건조해지고 하는 그 문제인가?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종교, 종족, 문화, 윤리 체계인가? 여기 이제 종족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 갈등이 있어요. 언어도 다르고 그걸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자본주의 체제로 바라볼 것이냐. 이 자본주의라는 거는 이제 옛날에도 존재했던 문제지만 자본주의 체제 속에 들어와서 유목민들은 돈을 더 벌어야겠어. 예전에는 자기 생존을 위해서 소를 길렀다가 요새는 100%다 현지인한테 제가 들은 얘기 100%다 자기 소가 없다. 전부 다 나이지리아, 아부자, 라오스 도시에 있는 부자들의 소를 키워주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소 한 마리당 얼마씩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자본주의 체제적으로. 얘네들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내 소도 아니야. 소가 죽거나 하면 내가 금전적 손실 입고 농민들 죽여서라도 난 돈 벌겠다 이런 체제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근데 이거를 저런 체제 말고 다르게 말해보자. 지렁이로 한번 이 문제를 접근해 볼까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거는 오늘 기술적인 얘기는 너무 못하는데 쉽게 말하면 소똥을 지렁이한테 먹여서 지렁이를 사육해서 지렁이를 사료로 팔고 지렁이 분변토까지 제품화해서 팔아서 부가가치를 높이면 유목민들의 돈벌이가 나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분쟁이 완화될 때 기여하지 않을까. 사실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굉장히 그 타협적인 해결책을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아직 그 실험이 아주 어려워요. 지렁이를 일단 못 구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구상을 해봤고, 자 여기 콩고로 갑니다. 콩고. 여기 이 친구가 이제 농약을 쭉 보여주는데, 이게 다 거기서 판매하는 씨앗인데 전부 다 유럽에서 수입합니다. 요거에 피망 뭐 있는데 양배추 씨앗 한 캔이 90달러. 요만한 캔이 우리 돈으로 한 12만 원 정도 합니다. 여기 1인당 소득이요 하루에 2달러가 안 돼요. 하루 2달러, 2,000원 정도, 하루에 2,000원 정도 버는 곳인데 씨앗 한 캔의 가격은 12만 원. 근데 농민들은 전부 이걸 사요. 왜냐하면 이걸 안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관행 농업 속에 종자의 체제가 보이죠. 그렇게 농사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어. 누가 왜 이렇게 만들겠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냥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데를 가서 괜히 종자 얘기하다가는 위험하다. 이런 종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니카라과인데 똑같아요. 니카라과에서 옥수수 좀 심어보자 했더니 GMO 옥수수가 아닌 종자는 없더라. 니칼부 얘네 몬산토가 합병한 회사죠. 베이어가니까. 그래서 생태농업을 주장하는 제가 GMO 옥수수를 심고 왔다. 그 심정이 어떻겠어? 가슴이 찢어지지. 없어 근데 옥수수. 콩고 그 마을로 다시 돌아가는데 270평에서 3개월간 채소 농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농민들한테 제가 인터뷰에서 물어본 겁니다. 화학비료 가격이 120불, 종자 100불, 살충제 90불, 살균제 40불, 연면 영양 40불, 총 390불, 대략 400불의 비용이 들어가고 아주 잘 팔리면 500에서 600불을 벌어요. 아주 잘 팔리면. 단서가 안 팔릴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어요. 농사가 잘못될 때도 있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체제 속에 들어가 있더라. 체제 또 레짐의 문제가 되죠. 그거를 이제 뭐 소농의 생계에 대한 어떤 체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거가 아니고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종자도 구할 수가 없어요. 종자 구했잖아. 그럼 저렇게 하도록 농사의 패턴이 정형화돼 있더라. 그죠? 저는 가가지고 종자는 건드리기 힘든데 다른 이런 거는 좀 안 써서 농사 짓는 방법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이 치료가 있느냐 그게 핵심이잖아요. 지금까지는 치료가 있더라. 괜찮았습니다. 결과는 내가 보여드릴게요. 갑자기 이제 민주주의 얘기인데 농민과 민주주의 요건 이제 뒤에 연결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게 미국의 건국 초기 당시에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민주주의는 농민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해요. 그리고 뭐 노동자는 안 된다. 노동자 안 된다.
누군가는 기업들에게 예속된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농민들은 자기 스스로 자립하고 먹을 것도 있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굳건하게 민주주의의 뿌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농민은 많이 다르죠. 자, 3번은 이제 나의 답인데 순수히 제 개인적인 답입니다. 제가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고 이런 체제 속에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제 고민과 제 제시예요. 그래서 이거는 달리 제목을 지을 수가 없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자, 첫 번째 기술인데 풀구덩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한글은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풀구덩이. 땅의 입이라는 이름도 괜찮고 지모구도 괜찮아요. 영어로는 웨이피시. 지모. 별로? 웨이핏이 이제 한 5년 내로 들썩들썩 할 거예요, 전 세계가. 보세요. 덕정 기술의 종합과 재창조입니다. 자, 웨이핏이라는 기술은 뭐냐? 농사 기술인데 자이핏이라는 기술에서 응용을 했어요. 그리고 테라프레타라는 기술을 또 종합했어요. 그리고 더블딩잉이라는 기술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인분과 오줌을 발효시키는 기술도 들어갔습니다. 자이핏은 아프리카, 테라프레타는 아메리카, 브라질, 더블딩잉은 유럽입니다. 인분 이거는 아시아죠. 그래서 4개 대륙의 기술을 종합했더라. 누가? 박수 박수. 이게 개간하는 모습인데 우리는 농사에서 개간이 사라졌어요. 왜냐면 개간을 이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이미 농지는 다 있고 계속 매해 그냥 갈아주기만 할 뿐인데 실제로 개간이 농사의 시작이 엄청 중요하다고. 개간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풀과 나무를 빼면 말라요. 마르면 불을 질러요.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 화전입니다. 근데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요새는 매지도 않고 제초제 쫙 뿌려가지고 제초제 뿌려서 말라요. 그러면 불을 질러. 어마어마한, 사실 보고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가슴이 아프고 그 야생의 초지 밀림에 들어가서 제초제 다 뿌려가지고 죽여갖고 불질렀고.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농사를 이렇게 짓는다. 경사지에 피복작물도 없고 멀칭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흙이 노출돼가지고 비 오면 쓸리고 태양에 노출돼 있고 듬성 있는 옥수수는 이제 비 맞으면서 키우겠죠. 이게 관행농업입니다. 벌레 오면 살충제, 병 들면 살충제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또 그것마저도 얘네들 또 제초제 뿌리겠죠. 뭐 나오면. 근데 이렇게 흙이 노출돼 있잖아요. 흙이 벌거벗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기운이 없죠. 뜨거우니까. 근데 이렇게 흙을 굳이 안 벗겨도 되더라. 이렇게 한대잖아요. 피복작물을 들어가서 잘 자라잖아요. 가사. 이거 이렇게 안 태워도 되더라. 좀 흙을 덮어가지고 농사를 짓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기술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것들인데 거기서 안 해요. 이런 거 생기면 마르자마자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지리아에서 개간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전체를 지금 개간하고 있는데 이따만한 한 2, 3m 되는 풀 다 베가지고 태우지 마라. 이렇게 흙을 좀 덮는 걸 해봐라. 이 사람들이 막 너무 신기해하면서 했어. 2주 뒤에 봤더니 다 태워버렸어. 물어봤더니 자기가 하면 아니래. 지나가면서 이러고 있으면 태워버리니까 그냥. 문화가 그런 거죠. 문화가. 이거는 이제 제가 우간다에서 처음으로 레이핏 따라해봅시다. 레이핏. 5년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 뜬다. 처음으로 레이핏 지도하는 장면이에요. 나는 긴장감과 약간 초조함이 있는데 이 사람들 무시하는 거 말이죠. 굉장히 자세가 안 좋아. 이렇게 뒤로 보면서 이렇게.
근데 이 결과가 어땠느냐? 그래서 이게 방법이 요거 지금 땅을 한 번 파고 두 번 팠죠. 이게 더블 디깅이에요. 한 번 파고 두 번 팠죠. 유럽의 더블 디깅.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테라프레타입니다. 뼈와 과 벽돌과 똥을 집어넣더라. 이런 거. 그래서 풀을 집어. 풀은 이제 제가 추가한 겁니다. 똥으로는 부족해요. 풀은 제가 추가했고 몇 가지 방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장면인데 다 완성되면 이렇게 돼요.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비가 내리면 이 땅 전체에서 빗방울 하나도 땅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모든 물을 붙잡는 농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카라무자에서 제가 이걸 지도해요. 건조 지역에 특화된 농법이다. 반드시 풀을 넣어야 되고 수출 넣고 있죠. 하는 건데 나이지리아에서 지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술은 이제 기술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아. 왜 네 이름 썼냐?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제가 이거를 가지고 특허를 낸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그 이름 좀 붙였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미워하고 사람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우리의 승부는 뭐냐? 빨리 떠야 돼. 빨리 떠야 되고 최대한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이 이거를 실행해야 돼. 안 그러면 이 기술 사라집니다. 저도 사라져요. 빨리 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마케팅과 브랜딩을 잘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생긴 것도 괜찮고 내일 하자. 근데 그 레이 핏은 4개 대륙의 기술을 종합한 건데 레이 톤도 이거는 제가 3일간 고심해가지고 디자인했어요. 제가 디자인한 겁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경사가 생기고 여기 모든 빗물이 다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여기 수위가 굉장히 빨리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다가 에브리밥을 넣고 까라무자에서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만드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좁잖아요. 좁은데 엄청 깊어. 그래서 사람 키만큼 깊어.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무슨 장점이 있냐? 건기가 왔을 때 안 말라요. 굉장히 천천히 내려갑니다. 깊으니까. 그러면 건기가 왔을 때 농업에 쓸 수 있는 물이 확보되더라. 비용 거의 안 들죠. 요거 비용 들어가게 돼요. 잠수. 요거는 구입을 해야 돼요. 레이피 비용 안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내기까지 양어. 물론 이건 내기를 막 많이 길어서 돈 벌 수 있는 건 아니고 몇 마리 넣어가지고 그냥 간식거리로 길러봐라. 그래가지고 어프로프리에 테크놀로지나 그러니까 굉장히 하이테크만 얘기하지 말고 적정 기술로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적정 기술. 그리고 돈이 없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제품을 사다 쓰지 않아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이제 기술들은 빨리빨리 넘어갔고 이게 이제 이게 화장실인데 연속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이거를 한 5m, 6m 파거든요. 구덩이를 깊이 파가지고 똥오줌을 몇 년씩 싸면 이게 전부 지하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와가지고 여기 퍼가지고 마시고 이런 구조가 돼 있고 이런 화장실은 사라져야죠. 없어져야 돼요. 그럼 대안이 뭐냐? 대안이 뭐예요? 인분에 대해서 대안. 네, 똥 바루스 사용해야 되죠. 어떻게 안 바르고? 어떻게 사용해? 똥을 어떻게 사용해? 어떻게 사용해? 그 레이피트에 들어가는 거 이게 이제 동해 중에 블랙솔저 플라이. 사람 똥 무지 좋아한다. 사람 똥을 가지고 수질로 시키지 말고 사료를 만들어라. 사람 똥 먹여서 구더기를 길러서 이게 파리예요. 근데 깨끗한 파리입니다. 우리가 아는 지파리, 똥파리가 아니고 굉장히 깨끗한 파리, 동해등이라는 애인데
그거 길러가지고 이거 사료로 쓰고 남는 거는 비료로 써라. 그러면은 수질 오염원이 사료로서 부가가치가 생기고 퇴비로서 부가가치가 생기죠. 닭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제가 지도한 우리 코이카 사업에서 지도한 곳이 동네동네 기르고 있어요. 그냥 개인이 쉽게 이렇게. 그다음에 지렁이. 아까 나이지리아 얘기 들었죠. 지렁이. 이거 이제 저희가 우간다에서 그 제가 디자인한 양계장인데 디자인 자체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양계장은 누구나 뭐 디자인할 수 있는데 이 양계장의 대단한 건 뭐냐면 뭐냐면 이겁니다. 여기서 이런 디자인은 뭐 새로울 게 없죠. 근데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거죠. 닭똥으로 구더기를 길러라. 그걸 닭사료를 쓰고 닭이 다시 똥을 싸면 다시 구더기를 길러라. 순환한다. 인분을 갖다 버리고 수질 오염하지 말고 구더기를 길러라. 구더기 다시 닭사료가 되죠. 그럼 닭똥 구더기 쓰면 들어가죠. 이렇게만 해도 사료가 엄청나게 더 확보가 되죠. 지렁이 사료를 해라. 구더기와 지렁이는 먹는 게 달라요. 구더기는 육식성, 잡식성, 곡물 이런 거 좋아하고 지렁이는 채식 좋아합니다. 그래서 초식 동물의 똥은 지렁이를 기르고 돼지, 닭, 잡식 동물의 똥은 사람 포함해서 구더기를 기르라. 이렇게 가면은 모든 똥을 다 자원화해서 사료를 만들 수 있어. 부산물 거기도 그 과일 껍질, 뭐 씨앗 굉장히 버리는 게 많거든. 근데 닭들이 먹는 건데도 그냥 버려요. 그러고 옥수수를 비싼 돈 주고 사와서 닭을 길러. 그런 거 부산물을 좀 어느 게 닭이 먹는지 조사해서 먹여라. 그래서 그리고 또 방목을 했죠. 사료비 절감하고 방목의 방식을 잘 하면 땅이 기억해집니다.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닭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겠죠. 방목하니까. 토끼인데 이 토끼는 저는 이제 토끼를 염소 얘기 많이 들었죠. 아프리카 굶주림 해결하기 위해서 염소를 지원합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홍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염소는 뭐든지 잘 먹고 거친 환경에서 잘 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염소도 장점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토끼가 장점이 더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합니다. 초식 동물과 잡식 동물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토끼는 장점만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면 이 초식 동물은 풀을 먹으니까 사료비가 안 든단 말이에요. 풀은 그냥 널려 있잖아. 사료비가 안 들어. 근데 소, 염소 이런 애들 번식률이 너무 느려요. 1년에 뭐 한두 마리 나오는 걸로는 너무 번식이 느리단 말이에요. 잡식 동물, 돼지, 닭 번식률 어마어마하잖아요. 새끼 막 10마리씩 까고 돼지, 닭 하루 이틀에 한 알이 나오잖아요. 근데 잡식 동물은 곡물을 먹여야 돼요. 곡물은 비싸단 말이에요. 토끼는 풀을 먹는데 번식률이 어마어마해요. 둘 다 잡았죠. 2마리 토끼를 잡았네 진짜. 그래서 토끼가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종자 얘기로 돌아오는데 종자 문제에 대한 인식도 없어요 사실. 너무 지금 절망적이야. 거기는 그냥 정부랑 뭐 대학이랑 원조기구랑 엔지니어들 와가지고 이 씨앗이 좋아. 그러면 그냥 쓰는 거예요. 쓰다가 이제 야, 그땐 좋지만 이제 사야지 하면서 사는 거예요. 토종 이런 개념 이런 기술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뚝을 쌓아가지고 물의 흐름을 좀 막아라. 그러면 홍수가 확 슬러 지나가는 걸 유속을 좀만 늦춰도 물이 더 땅에 남아있게 된다. 그리고 물이 땅에 남아있어야 물이 땅으로 흡수가 되고 거기서 풀과 나무가 자랄 거 아니에요. 기술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몰라 안 해. 말을 없죠. 이렇게 해봐라. 김치예요. 김치가 저장식품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양배추 농사를 많이 짓는데 수확을 해가지고 한 번에 다 못 팔면 며칠 안 돼서 썩는단 말이에요. 날씨 더워가지고 다 버리잖아요. 그러고 나서 굶주림이 온단 말이에요.
아니 그거를 영장만 해도 몇 달이 몇 년을 가는데 어떻게 이런 단순한 기술을 너무 단순한 기술인데 효과가 너무 좋을 것 같아. 가는 데마다 저는 김치 가르쳐요. 영장만 하면 된다. 김치 저 많이 담아왔습니다. 그냥 하면은 잘못하면 곰팡이 피고 난리 나고 방법들이 다 있어요. 그거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는 다 연료가 나무예요. 말씀드렸죠? 땅이 척박하고 건조하는데 계속 나무를 빼. 또 땔감으로 쓰고 수출 구워서 쓰고. 그럼 땅이 더 황폐해져, 더 가난해져, 농사가 더 망해. 가서 또 더 빼. 그 악순환이야. 근데 이런 걸 쓰고 있어. 이거 열 효율 몇 프로 될 것 같아? 여기서 나오는 열 대기 중으로 엄청나게 달아나겠죠. 근데 이거 기술이라고 할 것도 없어. 이거 라켓 스토브 이거 몇십 년 전부터 다 알던 기술이잖아. 이런 거 하나만 해도 땔감의 사용량이 3분의 1로 줄어요. 근데 이런 것도 잘 보급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벽돌 굽는 거예요. 벽돌 굽는 거. 지금 이건 전부 벽돌이고 이거를 1박 2일을 나무를 떼요. 이 나무들 엄청 먹을 거 아니야. 이 나무를 다 떼가지고 벽돌을 구워서 이걸 팝니다. 이 벽돌이 엄청나게 품질이 안 좋아. 툭 치면 깨지고 물 닿으면 물을 쭉 빨아들여. 물 먹는 하마처럼. 그런 벽돌인데 이런 걸 써요. 이렇게 나무를 떼면서 산림을 숲을 파괴하죠. 근데 이런 기술이 있잖아요. 아프리카 다 해요. 엄청 보편적으로 많이 해. 근데 이거 있잖아요. 기술이라고 할 것도 없어. 이거 유튜브 가면은 시멘트랑 흙을 10대 1로 섞어가지고 굽지도 않고 벽돌 만드는 기술 다 나와 있어. 여기 시멘트 다 있어요. 이거 하면 나무 안 떼도 돼. 만드는 시간 줄어들고 생산비 줄어들고 벽돌 품질 더 좋아. 이런 기술이 적정 기술이잖아요. 뭐 그렇게 하이테크가 필요해요. 그냥 이런 거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쳤더니 찍어가지고 굉장히 만족해하더라. 뭔지 알죠? 그리고 이것도 우리 호미와 낫. 호미와 낫. 저도 농사지으면서 호미와 낫만 있으면 모든 걸 다룰 수가 있어. 호미와 낫, 이 간단한 것도 거기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거기는 제초하는데 이 칼을 써요. 이따만한 칼을 해가지고 막 칼 좀 휘두르는데 저는 아무리 해도 안 잘리더라고. 낫으로 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현지에 있는 그 중소 영세 업체들한테 낫을 생산하라고 디자인을 다 줬어요. 근데 생산을 못하더라고요. 낫이 어려운 건 하여튼 충격을 못 견디더라고요. 딱 치는 순간 부러져 버리고 노하우가 필요한가 봐요. 어쨌든 디자인은 다 줬어요. 해보라고. 우리는 저 농사만 작물만 기르는 게 아니고 사람도 기른다. 사람 농사. 영상을 내가 가르치는 신속하게 니카라과 얘기입니다. 자, 니카라과에서 레이핏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체 벌판을 했고 일일이 다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고 지금 이게 그 레이핏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구운 흙. 구운 흙을 가루내가지고 숲하고 섞어서 뿌려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죠 지금. 이거는 드론으로 찍은 것 같아요. 니카라과에서 보내준 사진입니다. 괜찮죠? 우리가 사랑하는 GMO 옥수수입니다. 자, 에티오피아 전통 농업. 이거는 보세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 여기가 약간 높아. 약간 높은 데서 물이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작물을 심어가지고 토양의 보수 능력을 극대화했죠. 관계시설 깔아가지고 물 주자 이게 아니고 존재하는 물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까. 대단한 농법이죠. 이디오피아가 제가 좀 약간 감동했어요. 인상적이었어. 왜냐하면 전통 농업이 살아있었어요. 다른 곳은 다 없었어요.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것도 이디오피아의 콘소라는 일부 지역입니다. 일부 지역이고 이곳의 농민들은 정부가 제시하는 화학 비료를 거부해요. 우리 안 쓰겠다.
정부는 제발 좀 써라. 얘네들은 안 쓰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시면 전부 이게 뭐냐면 뭐 농사 모르셔도 보시면 이런 게 전부 밭을 이렇게 테라스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토양의 유실을 지금 막은 겁니다. 돌 쌓아가지고 만들었죠. 소가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디오피아 전통 양봉. 어제 저희가 카라님 모시고 우프 독서 모임을 했거든요. 자연 양봉에 대해서. 여기는 자연 양봉밖에 없어요. 다른 양봉 유럽 꿀벌 이런 거 알지도 못합니다. 전부 토종이고 자연이고 설탕물 주고 이런 것 자체가 개념이 없어. 그냥 이렇게 길러요. 나무 위에다가 벌통 놓아가지고 벌들이 들어오면 이걸 이제 채집하는 거죠. 그리고 막걸리, 이디오피아 막걸리. 자, 요것도 한번 기억하세요. 네, 요거는 제가 그 전체 일정 중에 정말 감동했던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이때 제가 정말 감동했어요. 이거 이디오피아인데요. 이디오피아에서 지금 이게 과자가 3개예요. 과자가 3개. 이 아이가 이제 저를 보고 달려와가지고 과자 3개를 주고 가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왜 받겠어요? 저는 달려와가지고 돈 달라고 하는 애들밖에 못 받거든요. 다들 달려오면 돈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얘는 와가지고 자기가 먹던 음식을 나눠가지고 주는 거예요. 굉장히 감동받아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이 농법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살아있는 곳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기는 이제 쓰레기 수거 처리 이런 시스템이 거의 없기 때문에 쓰레기는 전부 쌓입니다. 쌓이고 비닐, 플라스틱 그러면 다 태우거든요. 다 태우면 막 저녁이 되면 막 두통만이 아니라 온몸이 아파. 하도 이걸 마셔가지고. 이건 이제 하천에서 긁어내는 모습. 다 쌓인 거. 밤에 되면 태우고 낮에도 태워요. 다 태우고. 근데 이제 이것도 기술할 것도 없어. 그냥 비닐을 녹여서 붙이면 이걸로 굉장히 튼튼한 재질의 방수가 되는 재료를 만들 수가 있어요. 비닐을 녹여 붙이면 비용 들 것도 없잖아요. 이거 대규모 하면 막 고분도 만들고 해서 이런 기술 하거든요.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거 해가지고 이런 쓰레기도 좀 줄이고 환경오염도 줄이고 지역 경제에서는 업체들이 이런 거 해서 만들어서 팔고 일자리 만들고 하면 되지 않냐. 제시를 했죠. 해보자. 현장. 말 좀 그만하고 비디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Say it again. One more time. We save the tree. The tree saves us. That's it. 히어링이 잘 안 되시죠? 히어링이 제일 어려워요 사실. 지금 한 번 더 잘 들어보세요. The tree. We save the tree. The tree saves us. That's it. 우리가 나무를 구하고 나무가 우리 구한다. 나이지리아에서 나무 심는 장면인데 전통 모자를 줘서 쓰고 누가 나이지리아인지 잘 모르겠죠? 뭐 이렇게 현장 사진들 현장 느낌 좀 보시라고 넣고 눈이 이렇게 감기기 시작하면 제가 명상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 풀 베서 쌓아놓고 태우지 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수분을 다 크게 수분을 잡는다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번 콩고에서 주민들하고 이거는 저희 수련회 티셔츠예요. 순서 교육과 수련. 이따가 시청 가입서 돌리겠습니다. 저희 뭐 끝나가는데 뭐 저만 자꾸 떠드는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재밌어요. 재밌으면 이렇게 박수 쳐도 돼요. 신속하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건 뭐냐? 이거는 제 책이에요. 제가 쓴 책이고 매뉴얼인데 이거 제 홈페이지 여기 홈페이지 제 홈페이지에 올라 있습니다. PDF로 올라가 있어서 영어, 한국어는 제가 썼고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나이지리아의 티프 언어로 번역돼 있어요. 저는 이 책을 그 전 세계 여러 언어로 번역을 해서 계속 올릴 거예요. 제가 번역하는 게 아니고 각 나라에 영어 할 줄 아는 내지는 그 번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번역해서 올려라. 제가 공개했습니다. 공개해서 원하는 사람 아무나 번역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티프가 올라가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거 다 공짜고 다운로드, 공유, 프린트, 뭐 복사 다 해도 돼. 분배, 배포, 번역도 해도 돼. 다 해도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이거를 3명 이상한테 나눠줘라. 3명 이상한테 나눠줘라. 혼자 보지 말고 나눠줘라. 혼자 보지 말고 나눠줘라. 이게 약간 다단계 기법인데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면 강연을 하잖아요. 그럼 농사를 가르치러 가. 그럼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너 빈손으로 왔냐고 물어봐요 저한테. 너 뭐 우리한테 줄 거 안 가져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뭐 금품, 뭐 선물, 돈 이런 거 받는 게 익숙해 놓으니까 누가 가든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돈이 많게 생겨가지고 처음 가면 막 부티가 나니까 뭐 없냐. 웃음소리가 약간 이상한데. 그래서 그 막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답하는지 아세요? 내가 왜 주냐? 너희들이 강승료 내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뭐 갖고 왔어? 이렇게 물어봐요. 주민들이 뜨악하면서 평생 자기들은 살면서 자기들한테 뭐 달라고 한 사람 없었거든. 근데 저는 얘기하지. 너 나한테 배우는데 나한테 강사비 내야지.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었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런 레짐이에요. 또 체제 속에 넣는 거예요. 원조의 레짐 속에 넣어가지고 그냥 받아가고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더 요구하게 만들고 받아도 더 요구하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리고 안 주면 막 화를 내. 뻔뻔해. 그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다. 저는 근데 너무 싫거든요. 그 사람들이 싫은 게 아니고 그렇게 만드는 그 레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한테 너가 줘야지 왜 빈손으로 왔어 하면은 맨날 똑같은 얘기해. 너 뭐 줄 거야? 맨날 똑같아. 감사를 주겠대. 마음을 주겠대. 사람의 상상력이 별로 어디 안 가요. 마음을 준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요구하는 강사비 하나다. 뭐냐? 나한테 배운 거 남한테 가르쳐라. 나한테 배웠으면 공짜로 받지 말고 제발 가서 남을 가르쳐라. 그래서 3으로 뻗어 나가면 좋겠다. 물론 3이 5가 되고 10이 되면 더 좋죠.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우리는 가진 게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우리는 돈도 없어요. 우리는 기득권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가 있냐? 쪽수가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가 있는지. 근데 잘 생각해 보라는 게 제발 우리가 어떤 주도권을 가진 어떤 층이라고 생각하지 마요. 기술 얘기했잖아. 저 기술과 저 레짐들, 코로나 레짐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스마트 레짐부터 해서 거기에 우리가 무슨 발언권이 있었는데 당신들이 만들었어요? 아니잖아. 빨려 들어가고 있잖아.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니까. 그럼 가진 게 뭐예요? 우리는 그냥 숫자밖에 없어요. 우리끼리 우리가 서로를 도우면서 어떻게 우리 세상을 만들까를 얘기해야지. 계속 위를 보면서 야 얘네가 어떤 우리를 위한 레짐을 왜 안 만들지? 맨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곱하기 3을 하면 3이 9가 되고 27이 되고 80이 되고 뻗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기하급수의 힘 밖에 없다 우리는. 이거 제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책을 만들었어. 그런 얘기 한단 말이야. 야 이런 거 정부가 나서서 좀 배포하면 안 되냐 이런 말도 해. 아니라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포해주면 좋은데 거기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 나이지리아에 계신 신부님이에요. 신부님인데 이분이 이거를 제 책을 보고 농업계의 복음이다라고 말을 했어. 복음. 약간 이럴 때 이렇게. 농업계의 복음. 신부님께서. 그러면서 이분이 T2어로 번역을 했어요. 책을 낸 거예요. 제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 책에 앞에 서문에 돼 있잖아. 트랜스레이터도 된다. 그래서 트랜스레이터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더니 제가 도착하기 전에 다 프린트해가지고 만들어놨어. 감동적이잖아요. 현장에 들고 들어가가지고 실제 농민들이 이제 보는 거죠. 자기네 언어로. 근데 전도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당신이 나한테 배웠잖아. 꼭 가르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 솔직히 말해서 희망이 없잖아요. 희망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당신들이 좀 해라 제발. 제발 정부 바라보지 말고 NGO 바라보지 말고 국제기구 바라보지 말고 자선단체 바라보지 말고 당신이 좀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99%는 안 해요. 농사기술 가르쳐준 것도 안 해요. 사실 귀찮으니까. 그냥 종자 사고 농약 쓰고 비료 쓰고 돌아가요. 그걸 제가 많이 느껴가지고 예전에는 저는 주로 가르치면서 다녔어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바꿨냐? 정착해가지고 몇 주 동안 계속 같이 농사 짓고 이동해요. 바꿨어요. 그래서 농사까지 옆에서 막 시켜요. 하라고. 그러고 나서 이동해요. 그 책이 이제 없으니까 지금 프린트물까지 해가지고 돌리는 겁니다. 프린트물 100개 뽑는데 30만 원 들었어요. 비쌌어요. 우리나라보다 더 비쌌다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도착하기 전에 이 친구한테 100개만 뽑아놔 했더니 30만 원 들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100개 뽑으라고 왜 100개를 뽑냐고 이 바보야 하면서 네, 이거 따라무자에서 배포하는 겁니다. 보고 하라. 그리고 제가 확산해라 부탁했잖아요. 또 나고 나서 홍보해서 지금 학생들 가르치는 거죠. 레이피. 5년. 어떻게 된다? 있었어. 그래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것도 멋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분이 이웃 마을 사람들에게 이 기술을 가르치는 장면이에요. 그렇잖아요. 제가 안 가르치고 당신이 가르쳐라 했잖아요. 이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노트북들 전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17인치가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저께 구입한 제 17인치 중고. 학생들 초등학교 가서 하는 거고. 뭐 이런 현장 장면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레이핏을 하고 나서 자기 수학이 3배가 늘었다 이런 얘기 막 해요. 그거를 인터뷰 다 땄어요. 동영상도 있는데 요 분도 이제 2배로 늘었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뭐 측정은 안 해봤겠지. 근데 자기 대체로 느낌이 이렇게 늘더라 얘기하는 겁니다. 다 인터뷰 녹화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기 생산량이 늘어가지고 저희 우간다 미티아나입니다. 우리 사업했던데 코이카 사업 여기서 지금 케냐로 나 수출한다 하고 자랑하는 거죠. 호박 생산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세무 게레레 농장이다 이거. 그 친구가 수출한다라고 자랑한다. 사람 그래서 제가 코이카 사업은 끝났거든요. 코이카 사업은 진작에 끝났는데 저는 이제 마을은 이제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을 하려고 이번에 갔어요. 갔더니 막 농사를 잘 되게 해줘서 고맙다고 가는 데마다 닭을 가는 데마다 닭을 줘. 닭을 또 줘. 또 닭을 줘. 또 닭을 줘. 닭은 바나나까지. 아 이게 그냥 주겠어요. 진짜로 진심인 거지. 농사가 너무 잘 됐다, 고맙다 주는 거. 근데 농사 잘 되게 하는데 비 오는 게 뭐 있어? 화학비료 줄이고 가서 물어보면 인터뷰 다 땄어. 제초제 안 써도 돼 이제. 필요가 없어. 물 문제. 토양이 습해졌다 말을 해. 비용 하나도 안 들었잖아. 해결되잖아. 아 갑자기 눈물이 외로운 거야? 이거 제가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너무너무 아팠어 제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그 필리핀에서 한번 죽을 뻔했고 댕기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그때는 죽음이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왔다가 갔어. 그렇게 느껴져요. 그 아프리카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프리카에서 너무너무 아팠어. 너무너무 아팠는데 아니 뭐 후원금 이런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때 제가 코이카 3차 출장 때였는데 그때 코이카 사업 잠깐 소개하자면 지금 뒤에도 와 있거든요. 저 친구가 부단장이었어. 저는 이제 현장에서 저 아픈데 그냥 전 기록을 남긴 거예요. 저도 이 뭐랄까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 너무 아팠거든. 그래서 새벽 3시에 깨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한 40m 산책하고 돌아와서 다시 쓰러져요. 그게 매일매일이거든요. 너무 아팠는데 어쨌든 기록을 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찍었는데 그때 저를 간호해줬다. 그리고 이 친구도 얘는 저기 주로 밥을 해줬어. 여기는 단장, 여기 부단장. 여기 코이카 단원들 있죠. 여기는 단원이 아니에요. 아무튼 그 코이카 사업 때문에 제가 우간다 들어가서 문이 열렸고 그 시작이 된 겁니다. 코이카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제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현장 코이카 사진들 단원들 잠깐 나오는데 이 2명이 있잖아요. 지금 농민들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해가지고 코이카 지침도 단원들이 주로 해라. 그러니까 이제 시킨 거죠. 잘해요. 잘하고 지금 마인드셋 트레이닝을 하는 중입니다. 쓸데없는 사진을 많이 찍었더라고. 이 친구 있잖아요. 지금 이거 묵혀놓으면 다 하고 막. 이날이 일요일이었거든. 그래서 저는 나 혼자만 가도 된다고 그랬는데 따라오더라고. 와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때 서영이는 어디 갔었지? 네, 힘드니까 이렇게 차에서 있잖아. 굉장히 아름다웠던 추억입니다. 물론 속썩인 사람도 있었지만 뭐 다 용서가 돼요. 자, 그러면 1, 2, 3 했죠. 3번이 이제 나의 답 제가 말했잖아요. 나의 답. 나의 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니 농사 기술만 잔뜩 보여줬잖아요. 이건 답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얘기고 농사 기술 얘기를 왜 하느냐? 좀 더 저의 좀 더 큰 구상 속에는 이렇게 위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자기가 자립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제퍼슨이 얘기한 자립하는 농부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다. 그런 개념인 거지. 자기가 생계 자체가 외부에 의존해가지고 흔들리는데 어떻게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겠어요? 그 영향 받는 그거에 휩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기술, 요 얘기한 거예요 지금. 농업에 대한 기술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진짜로 어떤 답을 만들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새로운 사회를 구성해서 자치로 나가야 되죠. 정신적으로도 각성을 해서 자유로 돌아가요. 그래서 다시 여기 이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는 게 이런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사회로 갈 것이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게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의 잘못이 아니고 이 레징을 만들었잖아.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도시로 흘러 들어와서 구걸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구걸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처지가 뭐가 더 낫냐 이거지. 우리는 아니, 거린의 숫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운명 자체가 처지 자체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 자체가 똑같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돈을 벌어가지고 이 레짐 속에서 자기 일자리와 사업이든 뭐든 차지해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렇다. 근데 이런 아이들은 자급하는 전통 농업의 환경에 또 살아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이 마음의 여유가 진짜 여유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새로 처음 본 외국 사람한테 어떤 온정을 베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근대화가 안 됐잖아요. 뭐 콘크리트 빌딩, 차, 도로 잘 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다. 근데 뭐 수치로 보면 여기가 GDP가 더 높겠죠. 그래서 그 농사 기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기술, 그 물질, 조직, 정신 다 같이 움직여야 된다. 이걸 굉장히 저는 강조를 했어요. 그게 주민들한테도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좀 자립을 하고 독립을 하고 자꾸 외부 원조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그거를 해라 제발.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게 잘 되면 또 이웃 마을에 가서 좀 제발 그걸 해라. 그게 핵심이었어요. 저희가 주민 조직들을 만들었는데 세 개 마을의 주민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 세 개 마을 주민 조직에 제가 또 약속시킨 게 그거였어요. 당신들은 각 조직마다 조직 3개를 더 만들어라 했어요. 이웃 마을에 가서 만들어라 했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 이웃 마을 초대해가지고 기술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콩고인데 이것도 너무 아름다운 사진이었어요. 이게 콩고에서 그 킴푸안자라는 말이 자유거든. 자유. 킴푸안자 토착어 자유인데 키공고 자유인데 제가 농사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킴푸안자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들의 어떤 예속 상태의 농업에 대해서 자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별명이 킴푸안자가 됐어. 마을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따라오면서 킴푸안자 하면서 막 따라와요. 제가 지나가는데 할머니가 저를 보더니 지금 킴푸안자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찍은 거예요. 근데 킴푸안자라는 구호는 콩고 사람들이 벨기에로부터 독립전쟁 할 때 외치던 구호예요. 좀 이게 좀 잘 안 된다 좀. 자, 해봅시다. 자, 킴푸안자. 킴푸안자. 그 아시죠? 콩고에 그래서 얘네 여기 1960년에 독립했는데 초대 대통령 루문바 이름 못 들어본 분이 많을 거예요. 루문바 초대 대통령 루문바 굉장히 젊고 개혁적이고 굉장히 그 사회를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1년도 안 돼서 암살당합니다. 벨기에와 CIA, 미국 CIA 같이 합작해가지고 제거했어요.
그러고 나서 누가 들어왔죠? 모부투. 30년 넘게 독재하면서 개인 치부하고 나라 부패시켜가지고 사람들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잖아요.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아프리카 그 정치인들이 썩었어. 안 썩은 사람들 다 죽여요. 어떻게 안 썩어? 물론 과장법이 들어갔어. 그러지 마. 요것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이 농사를 하는 조직이었단 말이에요. 농민들 조직을 만들었는데 서로 농사하는 조직이었는데 지금 야, 우리가 농사만 할 게 아니라 마을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 도로 보수하는 거예요. 도로 보수. 마을의 공용 자원인 도로를 우리 손으로 보수하세요.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손으로 다 까가지고 도로를 넓히는 겁니다. 이렇게 넓혔죠. 이거 보고 오 하신 거예요? 도로 넓히고 첫 주행하는 거 도로 넓혀가지고 아니, 물론 이런 거 보면 이제 사람들은 야 그거 뭐 돈 얼마 해가지고 도로 하나 깔면 되지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돼.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냥. 근데 우리 맨날 아프리카 사진 보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막 10초에 한 명씩 주워갑니다. 여러분의 1,000원이 아니면 얘는 다시 내일을 못 볼지 뭐 이거밖에 안 본, 거의 이런 거밖에 맨날 안 뜨잖아요. 유튜브 켜도 그렇고. 지겹단 말이야 이게. 계속 어떤 빈부에 대한 체제, 레짐을 계속 우리한테 주는 거야. 얘네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돕는 방법은 여러분이 돈 내는 거야. 얘네들이 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죠? 그럼 우리의 삶은 뭐가 다른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야. 생각. 이런 사진들이 난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도하고 막 강인하고 개척하고 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제 얼굴을 가려가지고 지금. 근데 이분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 지방정부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자발적이고 주도하는 스스로 주도하는 힘인 거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힘을 계속 꺾이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역사가 민중들을 어떻게 하면 힘을 꺾어가지고 더 쉽게 지배할까. 이런 사진도 자기들이 회의해가지고 의견 도출하는 그 과정이잖아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합리적이고. 이건 필리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번 마지막인데, 그러면 이제 아프리카의 고통도 얘기했고, 제가 생각하는 답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그들의 고통과 우리의 고통은 다르지 않다예요. 왜냐? 우리는 같은 레짐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같은 체제 속에 살고 있고 상대적으로 어디가 좀 GDP가 높냐 낮냐 이런 문제는 있겠지만 같은 체제란 말이에요. 그 속에 살고 있는데 저는 제 요지는 그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그 고통, 우리의 문제는 자꾸 우리가 외부로부터의 해결을 기다리거든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 아프리카 저 사람들이 자꾸 누가 밖에서 와가지고 돈을 주길 기다리더라. 와가지고 뭐 학교 지어주길 기다리더라. 와가지고 뭐 비료 종자 제공하기 기다리더라. 돈을 주길 기다리더라. 심지어 민주주의 선거 제도를 도입해주기를 기다리더라. 다 기다리잖아요. 자기가 안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뭘 만들었냐 이거지. 선거제도 우리가 만들었나? 어떤 부분은 만들었죠. 민주화. 그럼 우리가 만드는 그 부분, 그거를 의식하고 강화시켜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해결 안 하면 우리는 끝없이 고통을 헤어나올 수 없어요. 외부에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는 슬라이드 한 개 우리가 답해야 된다. 감사합니다.